마지막으로 고성국 칼럼입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의 제목은 300과 108입니다.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300 영화의 홍보 문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사들이 온다 였어요. 실제로 저도 그 영화를 2번인가 3번 봤는데요. 뭐 스펙터클한 무슨 액션 장면이 아니라 그 스토리에 너무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이게 실화에 바탕한 영화거든요. 기원전 480년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대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란이죠. 이 페르시아 대군이 그리스 아테네를 침공을 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대군의 침공을 맞은 그리스군 연합군을 형성해서 대항을 했는데, 이때 그리스를 침략한 페르시아 군의 규모는 100만 명이었다고 거론되지만 실제로는 역사적으로는 한 2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만 명. 그 기원전 480년이에요. 2500년 전에 20만 명이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2000만 명이나 되는 숫자. 자, 이 대군을 페르시아가 거느리고 그리스로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 대군을 맞은 선봉대가 바로 스파르타군입니다. 스파르타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레오니다스 왕입니다. 이 레오니다스는 아무리 스파르타 군이라도 20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오는 페르시아에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그냥 죽는 거랑 똑같으니까 아무리 스파르타 군이라도 머뭇거렸던 거예요. 그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레오니다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페르시아에 항복할 경우 스파르타에서 일하고 있는 노예들은 다 도망가거나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그러면 스파르타인들은 군인이 아니라 농사꾼이 될 수밖에 없고 어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비천하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페르시아군과 싸워서 전사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스파르타라고 하는 우리 조국을 지킬 것이냐. 그렇지만 죽을 줄 뻔히 아는 이 전장터에 가겠다고 따라 나선 군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고작 300명이 모였습니다. 레오니다스 왕은 이 300명과 함께 출정합니다. 당시에 왕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상비군이 아니고 모병제 시대였기 때문에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종교적인 이유로 왕을 따라 국외로 나가는 것을 극히 싫어했던 스파르타인들이 대부분 전쟁을 회피했기 때문에 300명밖에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레오니다스 왕은 예전에 전쟁할 때는 신탁을 먼저 받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델포이 신탁을 받았는데 그 델포이 신탁에서 신여가 제관이 이런 신탁을 내렸다는 겁니다. 왕이 죽지 않으면 스파르타는 멸망할 것이다. 레오니다스 왕한테 네가 전장터에 가서 네가 죽지 않으면 스파르타가 망한다. 네가 죽으면 스파르타는 살아날 것이다. 이런 신탁을 내립니다. 레오니다스는 그 신탁을 받고 전장터에 나갑니다. 스스로 내가 내 몸을 던져서 조국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죽겠다. 이런 각오가 그때 세워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레오니다스는 테르모필레에서 진을 쳤어요. 호호탕탕 20만의 페르시아군이 몰려오는데 작은 협곡을 넘지 않으면 그리스로 갈 수가 없는 그 작은 협곡을 300명이 막아선 겁니다. 페르시아의 20만 군대를 이끌고 크세르크세스 왕이 당도했어요. 그런데 저기 한 300명쯤 되는 군대가 막아서 있는 걸 보고
사흘을 기다렸다고. 별것 아니지만 확 밀어버리면 되지만 그래도 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자기 부하들도 죽으니까 한 20만이 한 3일 기다리면 겁이 나서라도 흩어질 거야 생각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레오니다스와 300명의 전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화살로 공격을 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척후병이 페르시아군이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 수가 너무나 많아서 하늘이 가려집니다. 화살이 해를 가릴 지경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레오니다스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호탕하게 받아 넘겼어요. 좋아. 뭐 그러면 우리는 화살이 만들어주는 그늘 아래서 시원하게 싸울 수 있겠군. 화살 공격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페르시아군이 밀고 들어오는데 그 좁은 길목 정면에 쳐들어오는 페르시아군을 스파르타군이 장창의 방진을 펴고 정말 파리 잡듯이 페르시아군을 때려잡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스파르타 300 용사의 뒤가 뚫려버립니다. 같은 동족인 그리스인 에피알데스가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 왕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욕심으로 하나밖에 길이 안 보였는데 실제로는 뒤로 돌아가는 비밀 통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페르시아군이 앞에서는 공격하면서 뒤로 비밀 통로를 통해서 스파르타군의 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되자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앞뒤로 포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리고 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페르시아군을 막아낼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 레오니다스는 그 순간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역사가의 기술이니까 정확할 겁니다. 스파르타군만 남기고 다른 그리스 동맹 군사들에게는 탈출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테네나 다른 그리스의 연합군이 한 7,000명 정도가 같이 있었는데 그 전투를 지휘한 것은 레오니다스였어요. 뒤가 뚫렸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자기와 함께 온 스파르타 300은 나와 함께 끝까지 싸워 죽을 것이다.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줄 테니 지금이라도 다른 연합군들은 후퇴하라. 그래서 끝까지 남은 숫자가 바로 300의 스파르타 전사들입니다. 이 마지막 절망적인 전투 장면은 창이 부러지고 칼이 부러지고 나중에는 이빨과 손톱으로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공포에 질린 페르시아군이 더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하고 근접전을 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또 한 번 하늘을 덮는, 해를 덮는 화살로 레오니다스를 비롯한 300명을 다 죽였다고 하는데, 이 화살에 맞아 죽는 것을 스파르타인들이 가장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활은 근접전을 겁을 내는 겁쟁이들이 멀리에서 쏘는 무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겁쟁이의 무기에 죽는 것이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레오니다스를 비롯한 300명, 단 한 명도 후퇴하지 않았고 항복하지 않았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가면서 시간을 벌었죠. 그 시간을 번 그 사이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그리스 해군이 정비를 다시 하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군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예, 훗날 시모니데스라고 하는 시인은 이 테르모필레 전투의 전사들을 위해서 시를 바쳤어요. 시모니데스의 시는 이렇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요. 지나가는 나그네요. 스파르타의 사람들에게 가서 이 시인 시모니데스는 이 비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요. 스파르타의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주시오. 당신의 법을 받들어 우리들 여기 잠들었노라. 예. 오늘은 우리 이 자유파 전사 여러분들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모두 죽음으로 조국을 지켜낸 레오니다스와 300명의 전사들이 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장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탄핵을 저지하고 대통령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구해내겠습니다. 12시에 국회 앞으로 모여주시고 1시에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작부터 33분간 방송이 지체됐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비상 생방송을 하게 됐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 오늘 탄핵을 저지하고 나서 저녁에 긴급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